안녕하세요. 자팍유식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파일 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파일이란 무엇인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일 용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보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본 앱과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파일 관리 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저장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스마트폰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파일의 백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물이나 물이 담겨 있는 그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릇에 뭔가 내용물이 담겨 있으면 눈에 보이지만 파일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저장 장치라고 하는 곳 안에 0이나 1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신호로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또한 마치 그 글을 적어놓은 종이 안에는 펜으로 적어놓은 데이터들이 무수히 들어있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이라던가 카메라 앱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을 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게 파일인데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래머가 만들겠죠. 그 프로그래머가 일을 한 결과물이 프로그램 파일이기 때문에 결국 앱도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앱은 기능이 복잡하면 그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앱이 뭔가 일을 하면 일을 한 결과는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고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다. 카메라 앱이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JPG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됩니다. 엑셀에서 일을 했다. 최종 결과물은 XLS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다던가 영상을 많이 촬영한 경우에는 이것을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별로 원하는 내용을 분류해서 저장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들, 목적에 맞는 형태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은 어떤 경우든지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각종 앱들,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 이런 것들은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저장 장치들도 있죠. USB 메모리 스틱이라던가 또는 SD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장 장치의 일종입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 안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파일의 정체를 알려면, 즉 그 파일이 어떤 앱에서 만들었고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파일인지 알고 싶으면 그 파일의 확장자를 봐야 합니다. 자, 확장자는
앞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2글자에서 4글자 정도, 물론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보통 2글자에서 4글자 사이에 확장자를 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역할이나 쓰임새를 알고 싶으면 파일의 확장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파일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은 JPG 또는 PN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해주는 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MP4 파일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면 생성되는 파일이고요. 참고로 동영상 파일은 수없이 많은 파일 형식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MP4 파일을 기본적인 동영상 파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은 컴퓨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타 다른 장치에서 만든 문서라 할지라도 읽을 때는 PDF를 볼 수 있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어떤 앱에서 만들었든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문서 표준 형식 파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서 파일이 해당되죠. MP3 파일은 오디오 파일이고요. 음성 녹음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MP3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 한글 문서 파일은 HWP 또는 HWPX,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사용하는 XLSX, PPT 이런 파일들이 있고 간단한 메모 앱에서 작성한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TXT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파일은 자체적으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가진 크기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했다. 보통 이 파일의 크기는 2에서 10MB 사이입니다.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 용량의 크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2에서 10MB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화질에 관한 설정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질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사진 파일하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64GB인 제품이다. 즉, 내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의 크기가 64GB 라고 하면 10분짜리 동영상을 100개 정도 촬영하면 내 폰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일반 문서 파일은 용량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많이 설치하면 그에 비례해서 앱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앱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앱은 동영상을 많이 다운받는다던가 사진을 많이 다운받으면 카카오톡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앱과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앱에 대해 살펴보죠. 자, 기본 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설정해준 앱으로만 특정 파일이나 앱을 열게 해주는 것을 기본 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앱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설치되죠, 요새는. 그 이유는 스마트폰 구입할 때는 안드로이드에서 설치해준 앱이 기본 앱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 앱이 불편한 점이 뭐냐면
광고 전화라던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성 전화, 홍보성 전화 이런 전화들을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런 스팸 전화들을 걸러줄 수 있는 T 전화나 후후 같은 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내가 스마트폰 설정에 기본 앱에 가셔서 전화 앱을 뭘로 설정할 건지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정해준 앱이 기본 앱이 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이란 특정 파일을 선택했을 때 그 파일을 실행해서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앱을 내가 지정해서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사진을 크게 보려고 터치했는데 이와 같이 연결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앱이 이 정도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정 앱 아이콘을 선택한 후 한 번만을 누르면 다음에 또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연결 프로그램 요 화면이 다시 나타나고요. 여기서 항상을 누르면 지금 선택해준 앱이 기본 앱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진을 터치하면 연결 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내가 항상으로 지정해준 앱으로 열리게 되죠. 문서 파일인 PDF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PDF 파일은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앱 또는 한컴 오피스나 삼성 노트 같은 기본적으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키네마스터 같은 앱은 원래 PDF 파일을 열 수 있는 앱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키네마스터를 선택하고 항상을 누르게 되면 PDF 파일이 실제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PDF 파일을 터치했을 때 연결 프로그램 화면도 뜨지 않고 키네마스터가 실행되면서 PDF 파일을 열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연결 프로그램을 잘못 연결시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잘못 연결시킨 앱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을 다시 실행하여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나 한컴 오피스 뷰어 이런 걸로 항상을 눌러 다시 선택해주고 실행이 잘 되면 키네마스터 앱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파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앱이 삼성에서 나온 내파일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찾기가 힘든 경우 앱스 화면에서 파인더에 내파일이라고 입력해서 찾으면 내파일 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파일 앱은 파일을 카테고리별로, 유형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 카테고리의 이미지나 동영상은 굳이 내파일 앱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고요. 갤러리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통화 목록 파일이나 음성 녹음 파일들이 해당됩니다. 또 mp3 파일, 즉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mp3 파일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문서 카테고리는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 즉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해준 또는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이러한 문서 파일들을 이 문서 카테고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카테고리는 파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 장착한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죠. USB 메모리 스틱도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아래쪽에 보면 내장 메모리, 요거는 스마트폰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장착된 메모리 용량을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삽입해준 USB 메모리 스틱이 있으면
여기에 USB 저장 공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 내장 메모리, USB 메모리 스틱 등의 저장 공간을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내 스마트폰 안에 저장 장치는 어떤 카테고리의 파일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내장 메모리 뿐만 아니라 USB 메모리라던가 또는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클라우드 안에 있는 저장 공간도 같이 분석해 줍니다. 자,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용량이 큰 파일, 즉 대부분 용량이 큰 파일은 동영상 파일입니다. 또 여러 군데 중복돼서 있는 파일들도 찾아서 표시해 줍니다. 파일의 복사와 이동을 내 파일 앱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와 이동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복사는 원본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곳에 똑같은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동은 원본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곳에 원본에 해당하는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사는 일종의 백업 개념이고요. 이동은 말 그대로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이동시켜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일은 복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 스마트폰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일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경우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사 이동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복사 이동하고 싶은 파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누르고 나면 하단에 복사 이동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복사나 이동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을 보면 홈 아이콘,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홈 아이콘을 눌러 내 파일의 첫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곳, USB 메모리 스틱이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러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이동을 해준 다음에 목적지로 이동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로 이동 또는 여기로 복사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복사 이동 작업은 완료됩니다. 이때 파일을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폴더를 선택해서 이동 복사하셔도 되고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해서 마음대로 이동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추가 저장 장치는 대표적인 게 USB 메모리 스틱인데요. 문구점이나 다이소에 가셔서 USB-C 타입의 커넥터를 가진 USB 메모리 스틱을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환 젠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삽입하는 규격을 USB-A라고 하죠. USB-A 타입을 USB-C 타입으로 바꿔주는 변환 규격에 맞는 젠더를 구입을 하면 저렴한 비용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USB 메모리 스틱을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요것은 좀 제약이 있죠. 마이크로 SD 카드는 일단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리점에 물어봐도 되고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품 정보에서 외장 메모리 항목을 찾아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15GB가 무료고요. 네이버 마이박스는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0GB가 제공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는 5GB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만 문서 파일 위주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유료로 사용하는 MS365를 구독하면 1TB를 제공해 줍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중요한 파일을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가득 찼을 때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 이러한 서비스들은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동기화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내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미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에 복사되어서 무료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수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주시고 자동 동기화 기능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